제가 제목이 빨리 넘어갔는데 초기 3개월에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좋을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보니까 사업하신 지 이제 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발을 들여다놓고 이제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합니다. 혹시 LOS 뜻 다 아시죠? 네, 우리 ABN에 들어가면 LOS 맵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라인 오브 스폰서십의 약자예요. LOS. 저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우리 스폰서님이 자꾸 LOS길래 아무리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LOS라는 말은 없지. 아니, 도대체 뭘 갖고 LOS라고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의 옛날 기억을 살려서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적어봤습니다. LOS는 스폰서가 있고 우리가 있고 파트너가 있으면 저 하나로 이어지는 선이잖아요. 이게 사실 개념에서 별거 없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비즈니스에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스폰서죠. 이게 전부예요. 최근에 AI를 가지고 성경과 불경과 코란을 다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갖고 야, 도대체 이 세계 3대 경전이 얘기하는 걸 쭉 줄여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라.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했던 이게 나온다 그러는데 불경도 그렇고 코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스폰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파트너를 대하면 되고 그렇게 스폰서한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LOS대로 사업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왠지 스폰서한테 맨날 섭섭한 게 많고 파트너는 왜 이렇게 내 말대로 안 하냐고, 그죠? 답답하죠. 그래서 자꾸 감정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가 LOS지만 하나가 더 있으면 뭐예요? 형제 그룹. 형제 그룹은 좋아요, 나빠요? 형제 그룹 때문에 비즈니스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LOS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비즈니스는 스폰서와 우리와 파트너끼리 하면 되는데 스폰서가 뭔지 나를 좀 불편하면 우리는 누구를 찾냐면 제일 편한 이 옆에 달린 사람을 찾죠. 그죠? 네, 형제 그룹. 형제 그룹은 입장이 비슷해요. 그 마음이 말이 잘 통하거든요.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치. 야, 이따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눠보자. 이제 거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OS는 돈으로 묶여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스폰서가, 파트너가 열심히 하면 나와 보너스 플랜이 연결되어 있지만 형제 그룹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훨씬 편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왠지 부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누가 제일 편해요? 나랑 비슷한, 그죠? 옆팀, 팀장, 과장, 대리. 이게 하기 좋잖아요. 술 한잔 마실 때 확 하면 뭔가 확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비즈니스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형제 그룹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비즈니스 할 때 좋기는 하지만 형제 그룹을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개념 같지만 그것 때문에 LOS를 제가 처음에 넣었어요. 이거를 모르고 가시면 여기서 돌아서서 가시면서 옆에 앉았던 분과 너무 편하고 왠지 나이도 비슷해. 그러면 저기 내려가다가 보니까 주차장에서 또 만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의 씨앗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폰서가 몰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더 불행해져요. 저는 초창기에 두레그가 15%를 갈 때 이제 곧 내가 사파이어를 진입하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 15% 밑에서
둘이서 집에 찾아가고 같이 사우나 다니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가 문제가 터지니까 한 레그가 동시에 같이 터지면서 두 레그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자기가 힘들면 뭐 애도 봐주고 그랬는데 그런 걸 저희한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금방 전염이 돼서 사실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분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게 퍼져나가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쪽에서 사업을 놓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그냥 같이 놔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도와주는 건 스폰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스폰서와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스폰서한테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상의하시고 그걸 안 들어주는 스폰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낀 거 그대로 파트너를 키우시면 돼요. 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책을 보시면 이런 관계도가 나와요. 자, 우리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되게 의존적이잖아요. 많이 의존하세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면 아기 같아요. 의존하셔야 돼. 그래서 시시콜콜 다 묻는 거야. 어디까지 물어요? 라고 참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시작하고 나서 사실 최인 씨랑 제가 연애하면서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하면 우리가 차가 2대인데 하나를 처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보험은 얼마나 드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이제 전업 들어갈 때도 내가 만약에 전업을 하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다 상담했어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안 하셔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업이랑도 처음 해봤고 결혼도 처음 해봤고 그죠?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모든 걸 다 물으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했기 때문에 필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알려면 물어봐야 돼요. 그 스폰서랑 미팅 끝나면 이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 집에서 새벽 2시까지 맥주 한잔 마시고 치킨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미팅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미팅 말고 저를 위해서 뭔가 1대1로 맞춤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필드도 낮에 나가서 주부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낮에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집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의존적 관계를 철저하게 의존하시면서 스폰서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독립하시는 거예요. 독립이 대한독립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마인드가 독립을 하는 거죠. 마인드가. 그래서 빨리 SP를 찍고 본인이 2차 보너스로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보너스 플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 보너스 플랜을 잘 공부하시면서 의미랑 더해서 생각하시면 왜 우리가 독립레그라고 그러고 2차 보너스가 왜 그렇게 되는지 다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하셔야 돼요. 미팅도 내가 스스로 하고 장기 멀리 가는 후원도 내가 직접 움직이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스폰서한테 계속 상담하시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독립이 되면 이제 난 스폰서가 필요 없어. 이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이제 스폰서와 상호 의존적 관계. 서로 도와야 돼요. 스폰서가 무슨 용가리 통과인가요? 혼자서 뭐 1부터 알파 오메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같이 돕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셔서 같이 돕는 거고 스폰서님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돕는 거고 스폰서니까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스폰서도 사람인데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완을 하는 거고 제가 부족한 건 또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팀이 내가 그룹에서 팀을 만드시려면 빨리 내가 독립을 하셔야 돼요. 모든 거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도를 가지시고
3개월 동안 해야 될 걸 제가 밤새도록 타이핑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 3개월이냐? 3개월은 90일이죠. 90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왜 스폰서들이 맨날 이렇게 백투더 베이직, 백투더 베이직 하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나은 거, 뭔가 조금 더 빠른 거 이런 거를 수없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팀을 만들고 사람들을 후원하는 건 제가 90일 동안 미팅 다니면서 배운 게 거의 전부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은 제가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면 충분히 내가 독립해서, 그러니까 뭐 천만을 가고 뭐 에메랄드 가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아메이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건 3개월이면 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너치앤볼치도 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크게 보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스폰서가 스폰서로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기본 자료 구비, 비즈니스 가이드, 뭐 우리 핸드북 있죠? 시스템 다이어리, 책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명함 만드세요. 혹시 안 만드셨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비즈니스 1년 했는데 내가 다시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3개월 가시면 되거든요. 스폰서들이 우리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막 결단하시잖아요. 그죠? 저 내년에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스폰서가 믿을까요? 믿긴 믿죠. 믿긴 믿는데 사실 그 말을 믿는 것보다 행동을 믿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행동 언어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미팅에 왔어 안 왔어? 그래서 이 친구가 탱커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간다 그래도 그래 박수를 쳐주고 축하는 해주지만 행동 언어를 보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행동 언어가 저런 것들이에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책도 안 사, 명함도 안 파, 뭐 아무것도 안 해, 미팅도 안 와. 그러면 스폰서들은 얘가 아직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안 했구나. 그런데 앞에 나왔으면 정말 핀 가겠습니다. 이번 달 SP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메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제가 처음 비즈니스 시작하고 핸드북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거기에 제가 까맣게 지금도 밑줄 그어놓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빨리 시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갈 것이다. 그럼 빨리 갈 사람은 빨리 도와주고 늦게 갈 사람은 천천히 도와주면 되는데, 빨리 갈 사람이 누구냐? 빨리 갈 사람은 책을 구매할 것이고 화이트보드를 구매할 것이다.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도우면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빨리 도와줘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명함을 파고 책을 사고 화이트보드를 구매하는 그 사람이 진짜 빨리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한테 뭔가 결단하고 말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미팅 스케줄을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 일주일에 2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은 홈미팅이면 한 번은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이든 주 2회 이상을 참여하셔야 돼요. 왜 주 2회냐면 교회도 그래요. 그죠? 꼭 주일 예배 놓고 중간에 구역 예배 하나 다 껴놓잖아요.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기억은 72시간이 지나면요 15%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올려줘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유지하려면 2회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하고 쭉 쉬는 게 아니고 토요일만 했으면 중간 수요일쯤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팅 스케줄을 내가 2회 정도는 반드시 참여한다. 그리고 명확한 꿈과 목표 설정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명확한 꿈과 목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꿈과 목표를 적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의 꿈과 목표를 듣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홈미팅에서 A4 용지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적어보세요. 적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컨닝이에요. 자기 뭐 적었어? 자기 뭐 적었어? 그죠? 희한해요. 꿈을 적으라는데 5개가 안 나와. 그 5개 적는 분 이렇게 보잖아요. 좋은 집, 멋진 차, 행복한 여행.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오케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미팅에 와서 누군가가 저는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계속 꿈을 업데이트해가고 3개월쯤 지나면 정말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꿈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그룹 이름이 월드와이드 드림 뭐예요? 빌더스. 그 빌더는 뭐냐면 만드는 거잖아요. 그 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왜 나는 꿈이 없지가 아니고 꿈은 계속 미팅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을 구입하는 거 해보시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한 20만에서 한 60만 정도 PB는 내 손으로 한번 바꿔보면서 일으키시는 거고요. 자, 예상 고객 명단. 그래서 내가 한 30명 정도는,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 핸드북에는 최소한 100명 이상 쓰라고 돼 있지만 일단은 쓰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해보세요. 3개월이 지나도 명단을 안 써요. 제가 아까 행동 언어라고 그랬죠? 정말 징그럽게 안 써요. 그죠? 명단 혹시 나는 사업 시작하자마자 한 달 내에 써보신 분 계세요? 이분들 빨리 가실 분들. 6개월이 지나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집에다 놓고 왔대. 그 집에다 왜 놓고 다녀 명단을? 그 명단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한번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서울에 이렇게 오면, 서울에 학교 다녔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마포에 왔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래서 저는 핸드폰 여기에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고객 관리하던 방법이라고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핸드폰 이름 앞에 지역을 붙여라. 그래서 안산, 배정환, 더블X. 전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래서 마포에 왔다 그러면은 그냥 서울, 아니면 이제 저희는 여기 고척동이 이제 본가거든요. 고척동 치면 제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쫙 나오게 돼요. 일산 가면 일산 치면 쫙. 그래야 명단이 나와야 전화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의외로 전화했는데 오랜만이야. 어디야? 나 일산인데. 뭐 놀러와. 그렇게 돼서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머리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전화하시는 법을 빨리 익히세요. 너체불체가 나와 있죠? 전화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장인어른이 플래티님이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주일날 어떻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약속을 하셨어요. 인천 분을, 친구를. 그래서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랑 같이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나오나 안 나오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핸드폰을 드시길래 노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전화는 하고 가야지, 하지 마세요. 근데 결국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끊으시라고 최윤 씨랑 제가 옆에서 막 했거든요. 결국 아메이야 하신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갑자기 깜빡 잊어먹은 약속이 있어서 저희가 막 옆에서 최윤 씨랑 제가 막 조용히 하고 그냥 가시라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시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셔서 마지막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못 만났어요. 그게 한 5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를 못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마이웨이가 들어가요.
그 접촉 초대 기법, 뭐 기법이 있어? 있어요, 기법이. 근데 이 기법이 어렵지 않아요. 만나기 전에 짧게 약속과 시간만 정하라.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전화하면 내가 실은 얼마 전부터 시작한 일이 있는데 막 이러면 상대가 무슨 일이야 알아야 만나지 이렇게 되면 너 혹시 아메이라고 들어봤니? 이제 이러면 다행히 우리가 아는 아메이를 그 친구가 똑같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상대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같은 해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미팅에서 할 일이에요. 그죠? 제가 아까 LOS 하면 LOS 무슨 말인지 딱 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LOS 했는데 뭔가 그거 형제그룹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미스가 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다른 결을 갖고 가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마시고 내가 너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너한테 긴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 컨설팅할 게 있어. 어떤 식으로든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걸 만들어내셔야 되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접촉 초대 기법을 익히시라고요. 그 다음에 1분 스피치. 1분 스피치는 제가 여기 올라왔어요. 나는 누구예요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요. 제일 힘든 사람이 저는 앞에 나가서 말 못해요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나오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안동 어디 두메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보냈고 우리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갖고 부모님이 여리여리 하셔서 막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하염없이 자기 얘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기소개인지 자기 어떤 옛날 그냥 말을 막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런 분위기도 죽죠. 머리에도 안 들어오죠. 졸립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분 스피치도 저희가 보면 웬만한 데는 다 정해놨어요. 스피치 누가 올라가면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무슨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왜 어떤 이유로 했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고요. 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러면서 그냥 1분 안에 자기를 쫙 발표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사님이 되신 분과 대전에 갔다가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더라고. 대전 지점장님이 다이아몬드한테 숙제를 내주셨어. 오메가3를 1분 안에 정리해서 발표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못하시면 다음에 오실 때 적어 오시래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 그거를 그쪽 팀들한테 트레이닝을 시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나만이 아니고 1분 안에 내가 가진 제품 하나하나를 빠르게 그 요점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너체험 볼체는 사업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빨리빨리 배우고 익히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탱코화를 시작하시는 거야. 탱코화는 아메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미팅에 가고 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아메이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안 하는데 우리는 아메이를 한다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미스가 나죠. 주변에서 봐도 이 친구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셔야 돼요. 아메이를 하시는 건 탱코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없으시면 밑에 가서 탱코화 노트를 구매하세요. 그리고 때만 잘 맞으면 김일주 대표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탱코화 노트 살 일 별로 없죠. 희한하게 떨어질만 하면 사인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팅을 계속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객 확보, 사업자 후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고객 만드는 거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객 만드는 게 왜 어려운지를 알았어요.
한 사람한테 똑같이 우리 파트너도 뭘 하나 계약을 하고 저도 계약을 해요. 똑같이. 우리 파트너는 며칠 전에 계약했고 저는 오늘 아침에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 어제 그랬어요. 계약을 하면 그 친구한테 아메 이야기를 하고 혹시 제품을 쓰느냐고 묻고 나한테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났어요. 안산에서. 저는 회원가입까지 다 시키고 ABN까지 깔아주고 책까지 선물 주고 카탈로그까지 해서 보내고 제 유튜브 영상까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 더 나를 만날 의향이 있냐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회원가입을 할게요? 그 파트너 밑에 가입시켜주고 있어요. 그 파트너 때문에 내가 안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뭔가 사업에 더 간절해지셔야 돼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을 내가 회원가입까지 시켜야지, 내가 어떻게든 카탈로그를 하나 손에 쥐어서 보내야지 하라는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지금 저 고객 갖고 한 명에서 5명인데 어제 분당에서 사업 소개하신 그 이규훈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6명 만드는데 1시간 만에 할 수 있지 않냐고. 누구는 그게 5년이 걸리고 누구는 10년이 걸려요. 이왕이면 빨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배민준 리더 제대하고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건 고객 만들기거든요. 너무 잘해요. 쑥쑥 가서 명함 주고 막 이래갖고 주문 받아오고 엊그저께도 가서 6만 원 주문 받아오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집에 가갖고. 그래서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요. 둘이 가갖고 넌 이쪽, 난 이쪽. 좀 이따 만나. 나는 빈손으로 왔어요.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샜나. 그래갖고 시외에서 물 하나 사갖고 차 옆에서 물 마시고 한참 있는데 꾸역꾸역 오더니 막 트렁크를 열고 막 후다니는데 너 뭐하냐 그랬더니 선크림 주문 받아갖고요. 한집 가갖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선크림을 주문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잘한다. 나 23살에 이런 거 못했는데. 고객이 있어야 그 고객들을 통해서 사업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플래티늄 세미나에 가서 그 리치보스 회장님이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리치보스 회장님이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있는 소비자다, 맨 위에 있는 소비자다라고 했던 그 영상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면 최인 리더님이 저 이제 직장 생활하고 후원했던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이 최인희 씨 소비자들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소비자를 만드는데, 소비자를 만드는 건 주저하지 않고 내가 배운 대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빨라져요. 자, 기초사업 소개. 내가 최소한 만나면 아메이가 뭔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스폰서를 데려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나만의 거를 만드세요. 그리고 스폰서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스폰서가 왔을 때 빨리 우리 집 홈미팅을 만드세요. 미팅 들으니까 우리 집은 너무 좁고요, 우리 집은 어떻고요 이러시는데 그럼 동네 앞 카페 가서 하세요. 홈미팅이라는 걸 홈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어디든지 내가 있는 데가 홈미팅이죠. 그죠? 제가 2008년인가 그때 오영희도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본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이런 교육장 미팅을 많이 해갖고 오영희도님 만나 뵀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님 홈미팅에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영도님이 배운 거 해. 배운 거 그쵸? 배운 거 하는 거지. 끝. 그래서 내가 그게 뭐냐고, 배운 게 뭐냐고 막
근데 지금 우리 파트너들이 물어보면 똑같아요. 배운 거 하세요. 배운 거. 제일 좋은 건 오늘 배운 거 하세요. 네. 오늘 대본 봤잖아요. 비타민 C 뭐 교육 받으셨어요? 그거 일주일 동안 주구장창 떠들으세요. 오메가 3 들었어요? 오메가 3 일 동안 주구장창 떠들으세요. 네. 오늘 제가 뭐 한 내용 중에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못 외울 것이고 이거 다 한 번에 행동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못하는 거 한두 개, 마음에 와닿는 거 그것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되고요. 제품 사용법 숙지. 제일 좋은 책은 무슨 책이요? 초이스. 네.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걸 늘려야죠. 희한해요. 제가 비즈니스 시작하고서 저희 스폰서님 집에서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다 메일. 다 메일.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질레트 면도기가 있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 질레트 면도기. 그래, 면도기는 질레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아메이에 카이 면도기라는 면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가 타사 제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뇌리에 남아갖고 그래 나도 질레트가 좋은데 나는 그럼 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99%가 아메인데 그 1%의 타사 제품이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홈 미팅을 하고 싶으시면 다 바꾸세요. 소비자는 그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타사 제품을 반드시 보세요. 그러니까 다 바꾸셔야 돼요. 최대한. 그 다음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가입하는 거 하시고, 자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팔로워.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걸 찾아내면 첫 번째가 사업 소개, 두 번째가 팔로워. 그럼 사업 소개와 팔로워 뭐가 더 중요해요? 50대 50이에요. 지금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이미 사업 소개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들 왜 이렇게 바쁠까요? 팔로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그래서 처음 소개팅도 중요하지만 애프터로 계속 만나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결혼하는 거지. 첫눈에 한 번에 만나서 나는 그냥 첫사랑 완전히 첫눈 그날 딱 맞아서 결혼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최인희 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미팅장에 데리고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스폰서도 배정환 씨가 사람이 좋네, 계속 만나봐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돼서 됐단 말이죠. 죽어도 그래요. 자기는 처음에 마음에 들진 않았대.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세미나 랠리를 반드시 참석을 하고 참석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에서 큰 비전이 일어나요. 요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각종 미팅에 참여하시고 거기에 오는 다른 파트너들과 같이 이렇게 여기 이제 교류를 한다고 돼 있는데, 동행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 고객이나 사업자는 끊임없이 만나셔야 돼요. 아메이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나는 신규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아메이를 그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신규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이 되면 스스로 이제 홈 미팅을 해보는 거예요. 스폰서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요리 미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진짜 전 제품을 하셔야 되고 3개월쯤 되면 1시간짜리 사업 소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각종 미팅에 사람들을 동행하고 이제 꿈을 시각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 머릿속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이제 고객을 10에서 15명 뭐 이렇게 확보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스폰서로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역으로 가면 돼요. 자, 각종 제도와 보상 절차 ABC 동행 하셔야 되고, 참석할 미팅 스케줄 작성해 주시고, 애프터 미팅 연결하시고, LOS 체계 알려주시고, 스폰서도 너 위에 내 위, 그러니까 당신 위에 내가 있고 내 위로
기업도 누가 어떻게 있다, 월드와이드의 역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되고요. 제품 사용법, 데몬스트레이션, 꿈과 목표, 예상 고객 명단 작성 안내해 주시고 접촉 초대, 그다음에 너츠앤 볼츠 툴 뭐 이런 거 계속 안내하시고, 두 번째 달 되면 파트너의 홈미팅을 지원하고 기초 사업 소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룹 리더 및 동료 소개해 주시고, 이때부터 이제 저기 나온 사람들 가지고 주 2회 카운셀링을 해 주시면서 계속 고객들을 늘려가는 과정을 계속 연습을 시키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달에 가면 이제 놓으셔야 돼요. 자전거를 처음에 잡아주다가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놔버리듯이 놔야 돼요. 저도 그 파트너들이든 우리가 지금 배민준 리더도 그런 식이거든요. 사실 되게 걱정이 되죠. 근데 그냥 너 혼자 가 이렇게 자꾸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옆에 있다고 그게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라인 하지 않게, 형제 그룹끼리 스폰서 없는 데서 모임 갖지 않게끔. 그래서 스폰서가 없는 미팅에 파트너들끼리 절대로 모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난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러면 한번 크게 당하면 이제 그때 그때 그 강사가 얘기한 게 이거구나. 그러면 하긴 뭐 잃어버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스폰서는 카운셀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카운셀링을 해주시려면 진짜 이 총각 처녀들이 제일 힘들어요.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맨날 부부 문제를 갖고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 인간이 저 인간이 이러면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면 저한테 와서 신앙을 상담할 때 구역 예배를 제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글쎄요 구역 예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죠? 구역 예배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한번 만났어요. 저기 부천에 갔다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명쾌하게 답을 주시길래 그걸 우리 파트너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명쾌하지가 않은 거야. 스폰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깨졌냐면 너 구역 예배 안 나오면 죄 짓는 거야 라고 했던 구역장이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구역 예배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미팅을 나오셨던, 그 정도로요. 스폰서로서 카운셀링을 해주려고 제가 참 별짓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핀에 대한 거 사업 보조 자료 점검해 주시고 뭐 목표 점검해 주시고, 시스템을 이제 스스로 활용해서 스폰서가 오지 못해도 이런 미팅에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미팅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 모이고 나가서 활동할 때 활동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팀워크는 미팅에 오는 거예요. 팀워크,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죠? 저는 이거를 약간 되게 중요한 원칙으로 삼거든요. 저는 지금 비즈니스 뭐 좀 오래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OSR을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제사가 있을 때도 못 가고 거기에 다 해갖고 저희 형이랑 대판 싸우면서도 OSR을 갔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되니까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몇 시면 올 수 있는데 이제 저한테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시작하고 친구 모임도 다 없앴어요. 왜냐면 얘들이 토요일 날 만나요. 종로에서. 근데 난 토요일 날 세미나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야 그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언제야? 널 배려를 해줄게. 그래서 제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스폰서님이 어쨌든 첫 번째 어쨌든 세 번째 주에서 내가 약속을 못 하겠다.
그냥 나 빼줘. 그래서 그 빼준 그 모임을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 500만 원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느니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스폰서가 가는 미팅을 그냥 무조건 가시면 돼요. 난 잘 모르겠다. 어떤 미팅을 가야 되는지. 그 스폰서가 그냥 나는 그 미팅에 가요. 그러면 가세요. 그리고 큰 미팅, OSR을 참여하시는 분만이 SP를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WBS 좋죠. GOM 좋죠. 근데 OSR을 오지 않으시면 15% 이상 절대로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배우는 것만 갖고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RRTM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중 M이 모티베이션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핀을 갈 수가 없어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미팅은 큰 미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못 가신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배우시고 다음 달에 OSR에 반드시 오세요. 그 다음에 사업 도구 툴들을 반드시 없으신 분은 돌아가시면서 구매를 하세요. 지금은 뭐 화이트보드 안 쓰죠. 그죠? 저는 3%대 화이트보드를 샀어요. 접이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사업 소개를 보인 분이 제가 사업도 아니죠. 4개월 동안 공부하고 알아보고 사업 결단한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딱 펼쳐놓고 사업 소개를 했죠. 저희 어머니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동네 방네 막 우리 아들 아미야는지 필요한 거 없어? 막 저는 못 파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다가 어머니 친구분들이 미팅 오고 그래서 최인희 씨는 저보다 6개월 전에 사업을 했는데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시작하고 제가 먼저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팅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최인희 씨는 안산이었고 전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미팅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 넘어가면 고척동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다이아몬드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HHCC. 네,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처음에 의존적인 관계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아까 나왔는데. 너 뭐야?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만일 오늘 그 망할 신호등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면, 그 빌어먹을 빨간 신호등이 날 한 번이라도 도와줬다면, 난 지금 운명처럼 그녀 앞에 서 있을지 모른다. 내 첫사랑은 늘 그 거지 같은 타이밍에 발목 잡혔다. 그 빌어먹을 타이밍에.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
봤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자, 여기서 답을 줬죠? 제가 최근에 어떻게 우리 딸 때문에 재방송을 보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져서 제가 캡처해갖고 인스타그램에 누가 올려놓고 아우 작가들이 이렇게 대사를 멋지게 쓸 줄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즈니스가 힘든 건 비즈니스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망설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나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바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